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조용히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말을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넘어서도 어떤 습관을 그대로 붙잡고 산다면 그 고통은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믿지 않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곳에 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이것을 긴 세월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배웁니다. 친구가 많아야 하고 모임에도 빠지지 말아야 하고 관계를 넓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만남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넘고 이른에 가까워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끔 노년의 마음을 오래된 등불에 비유합니다. 젊은 시절의 불꽃은 거센 바람에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려도 다시 밝게 타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등불이 오래되면 작은 바람에도 불꽃이 크게 흔들립니다. 한번 꺼지면 다시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마음의 상처도 오래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나는 대단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내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먹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오래 살 수 있는지, 어떤 약이 좋은지 궁금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곳에 머무르느냐였습니다.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반대로 몸에 좋다는 것을 다 챙기면서도 빨리 지쳐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종종 마음이 머무는 장소에서 생겼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곳에 있는 사람은 점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편안한 곳을 찾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맑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주변의 기운에 더 민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말 한마디, 분위기 하나가 깊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돌아온 날 밤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날 내가 있었던 곳에 공기가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곳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을 반복해서 찾다 보면 마음의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마치 바닥에 작은 구멍이 난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금방 비어버립니다. 인생의 이 시기는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준 조용한 시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책임과 의무 때문에 바쁘게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해야 했고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편안한 곳을 선택하고 내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며 내가 깨달은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멀리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어떤 세 가지 장소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조용히 지치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자리일지라도 그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가 쌓입니다. 나는 그 장소들을 많은 해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웃으며 들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얼굴에 그늘이 생기고 몸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책에서 배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긴 세월을 살면서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얻은 작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평안하게 보내기를 바라며 나는 이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고요함이 어느 순간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고 집안의 소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랜 친구를 찾고 예전에 함께 지내던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이 되면 술 한잔 하자는 연락에 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겉으로 보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긴 세월 동안 그런 자리를 수없이 지켜보며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그런 술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술 기운을 빌려 서로의 삶을 한탄하는 자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웃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다고 어깨를 두드리고 건강이 어떠냐고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술잔이 몇 번 오가면은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며 지나간 세월을 꺼내놓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애써 키웠는데 요즘은 얼굴 보기도 힘들다며 서운함을 털어놓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세상이 너무 냉정하다며 한숨을 쉽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는 서로의 아쉬움과 서운함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나는 그런 장면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집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면서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잠깐의 감정으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말들이 마음속에 남아 오래 머뭅니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일수록 더 무거운 이야기를 꺼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외로움이 술을 통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술은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버립니다. 평소에는 말하지 않던 생각들이 술기운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불만과 한숨을 이야기하면 그 기운이 조용히 옆 사람에게도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술을 견디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늦게까지 마셔도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고 이른이 가까워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그만큼 회복하지 못합니다. 한 번의 술자리가 며칠 동안의 피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젊은 제자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술자리에 부를 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웃어주겠네. 하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술을 마시자는 자리라면 나는 가지 않겠네. 차라리 혼자 조용히 걷는 것이 더 좋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정이라는 것은 서로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슬픔을 술로 풀려는 자리는 잠깐의 위로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허전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마치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목이 적셔지는 것 같지만 결국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술자리를 조금씩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만남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낮에 만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삶을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생의 이 시기에는 마음의 기운을 아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아무 곳에서나 웃고 떠들며 에너지를 쓰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밤늦게 술을 마시며 세상을 원망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부른다면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쉬고 싶네. 다음에 낮에 만나서 차 한잔 하세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발걸음을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밤이 깊어도 머리가 맑고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이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작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가 어디에 가지 않느냐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의 마음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이 힘든 일도 물론 어렵지만 사실 더 큰 피로는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그 가시를 크게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고 이른이 가까워지면 그 작은 가시 하나도 마음 깊숙이 남아 오래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두 번째 장소가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형편을 은근히 비교하고 자식 이야기나 돈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밤이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저 친구들이 모여 안부를 나누는 평범한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이네, 건강은 어떤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말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화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좋은 곳으로 옮겼다며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손주 이야기를 꺼냅니다. 손주가 공부를 잘한다며 웃으며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겉으로는 함께 웃습니다. 잘 됐네, 참 대단하네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미묘한 감정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마음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자랑을 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괜히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마음이 같은 자리에서 엇갈리다 보면 그 자리는 조금씩 편안함을 잃어갑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이런 자리를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웃으며 모였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동안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여행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르게 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며 내 길이 맞는지 의심하곤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화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나는 한 가지 말을 자주 합니다. 인생은 달리기 시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걷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분위기는 더 강해집니다. 자식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손주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서로의 마음을 비교하게 만드는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의 어려움이 우리의 실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나 자랑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정작 내 삶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몸이 있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꽤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런 소중한 것들을 잊은 채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 자리가 계속 비교와 자랑으로 가득하다면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끝까지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먼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보겠네, 다음에 다시 보세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노년은 조금 더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은 피하고 싶어도 쉽게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오래 묵은 감정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부르면서 공기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리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세 번째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오래된 원망을 다시 꺼내는 자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의 마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화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마음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집니다. 한번 마음이 흔들리면 그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고 머릿속에서 그 말들이 계속 맴돕니다. 그 작은 감정이 며칠 동안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래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꺼내며 서운했던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면은 어느새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웃으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공기가 무거워지고 누구도 쉽게 말을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문제는 그 순간 우리 몸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느끼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숨이 조금 가빠지고 몸이 긴장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변화가 금방 가라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분노가 몸에도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나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기는 것보다 물러나는 것이 더 큰 지혜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결국 내 마음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은 이미 거칠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친 감정은 한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등이 시작될 것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그때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추억을 나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아무리 다시 이야기해도 그 시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계속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럴수록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은 점점 멀어집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무거운 돌을 가슴에 안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나 그 돌을 내려놓는 순간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모든 일을 이겨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어떤 일은 그냥 지나가게 두어도 됩니다. 어떤 말은 듣고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다투는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 이기려고 애쓰기보다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용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공기가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평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이가 주는 깊은 여유를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긴 세월을 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순이 넘고 이른이 가까워지면 삶의 방향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을 더 채우느냐보다 무엇을 비우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는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준 조용한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책임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해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며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또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한 곳을 선택해도 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자리에서는 조용히 물러나도 됩니다. 나는 앞에서 세 가지 장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슬픔을 술로 나누는 자리, 서로를 비교하며 자랑하는 자리, 그리고 다툼과 원망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이 세 곳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이 점점 지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운동이 좋은지 궁금해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마음이 편안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그 평온함을 따라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 더 단순한 삶을 선택해도 됩니다. 화려한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시끄럽게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하루가 더 깊은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아침에 천천히 눈을 뜨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집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이렇게 조용한 순간 속에 담겨 있다는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며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자리,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조금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집에 머물며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 시기는 결코 끝을 향해 가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을 어둡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가장 맑아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속에 따뜻한 말을 하나씩 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미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의 공기는 훨씬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쌓이면 우리가 머무는 곳은 자연스럽게 평온한 공간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생기는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 주름이 슬픔의 자국이 아니라 지혜와 여유의 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이 편안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온한 길이 될 것입니다.